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네, 1박 2일 그렇습니다.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뭐 정상회담도 하고 만찬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4년간의 외교 전쟁을 끝을 내는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격식과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어, 이것이 맞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일정 예, 포함해서 예, 전체적으로 형식과 봤을 때 내용 두 형식과 가지가 내용. 중요하거든요. 네. 정상회담은 사실은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국격에 맞게 가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국격에 맞아야 되는 거고 내용은 또 결과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김성한 안보실장이 일정에 대해서 쭉 네, 발표를 얘기했더라고요. 했었고 또 일본 언론에서 또 만찬에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했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 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격식도 어. 국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격식. 내용도 네.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재까지 저희의 평가인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내용과 격식에 예, 맞지 예, 않는 예, 상황이다. 그래요. 1박 2일 동안 이게 첫날에 정상회담을 하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만찬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 만찬이 또 이제 긴자 주변에서 네. 1차, 2차 나눠서 그러니까요. 만찬을 한다. 이거 좀 잘 못 보던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다. 사실 만찬을 두 번 밥을 먹는 경우는 네. 들었 듣도 보도 못했어요. 만찬 한 번 하고 다른 뭐 거리를 산책한다든가 예, 공연을 예. 본다든가 차를 차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봤어도 네. 밥을 먹고 두 번 밥을 먹는다는 음. 것은 사실은 어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이다. 또 이런 형식들은 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에는 그 그렇겠죠. 내면의 의미를 들여다봤을 때 네. 이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 부적절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부적절해 보인다. 네, 지금 만찬도 그렇고 사실은 정상회담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냐 네, 내용도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우리가 4년 전 시계를 좀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네, 강제동원 피해자 이제 배상 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제거로 네, 사실상 보복 조치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소미아 이제 종료 통보 뭐 했다가 다시 뭐 돌아오긴 했지만 정상 안 된 상황 지소미아 이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일본을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도 하고 그렇죠. 해왔는데 이게 지금 다 이제 사라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4년 동안 네, 외교 전쟁을 했다고 저는 외교 봅니다. 전쟁이었다. 우리 대법원 네, 판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이 배상하도록 네, 결론이 났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사실은 일본은 이걸 극구 부인하고 외교적인 여러 가지를 단절했어요. 그리고 그 외교가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네, 또 이것이 안보 문제까지 비화가 됐어요. 그래서 곧이어서 초계기 사건이 납니다. 맞아요. 조객 동해안에서 네, 북한 어선이 조난돼요. 그 신고를 받고 우리 군함이 그 조난을 구조하러 갔을 때 네, 일본 초계기라고 하면 잠수함을 통상 잡는 든가 예, 위에 그 초계기가 잠수함을 잡는다든가 또는 비행기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m까지 근접 비행을 하면서 대단히 위협 비행을 했어요. 통상 한 5, 6km 멀리서 보거든요. 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500m 정도면은 거의 사격을 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근접 비행을 한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후에도 수차례에 대해서 근접 비행을 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완전한 도발이다. 도발이다. 그렇게 해서 초계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 일본은 적반하장격으로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초계기가 가는데 우리가 사격 통제 장비하고 하기가 자기들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초계기로. 그래서 위협을 오히려 했다. 위협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 해군에서는 화기 무기가 지향한 거는 아니고 그 CCTV 카메라가 그쪽을 본 건데 오해한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더욱더 군사적으로 긴장이 높아졌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은 경제 제재,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뭡니까 지소미아를 네. 종료시키겠다 선언을 하는 거죠.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본이 좀 절실해서 요구해서 된 그렇죠. 건데 그래서 지소미아를 중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외교 전쟁으로 됐던 거잖아요. 외교 전쟁으로. 그런데 이번에 외교 전쟁을 끝낸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것도 실무회담이에요. 실무 정상회담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1박 이미 2일로. 예, 1박 2일 실무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네. 그러면 대단히 이것은 서로 한일 간의 4년의 전쟁을 끝내는 외교 전쟁을 끝내는 회담이면은 대단한 격식을 갖추고 성과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 형식 면에서 예를 들면은 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내용은 좀 더 회담을 해봐야 알지만은 그렇죠. 예, 결과. 형식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담 끝나고 저녁에 그 만찬도 2번을 한다든가. 네. 근데 첫 번째는 뭐 아마 일본에 초대해서 조금 좋은 일식집 같은 데서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128년 전에 만든 돈가스 경양식 집에 가서 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름이 랭카테이라고 하는데 네. 1895년도에 하필이면 또 만들어졌고 1895년도면은 그 당시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와서 진압을 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났으면서 또 을미사변까지 일어났던 해이고요. 네. 그 랭카테이 이 경양식 집은 돈가스와 오므라이스를 최초로 만든 식당이라고 해요. 네. 사실 돈가스와 오므라이스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 음식입니다. 그렇죠. 개항 이후에. 네, 예, 개항 이후에 근대화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이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육류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체구들이 일본인들이 그때까지 왜소하고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보니까 자기들 덩치도 좀 키워야 되겠고 또 서양을 되게 뭐라고 할까 좋아했잖아요. 동경하고 뭐 이런 동경하고.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서양 음식도 들어와서 육류를 먹여야 되는데 그런 육류를 쉽게 먹기 어려우니까 그걸 돼지고기를 튀긴 것이 사실은 돈가스잖아요. 네. 그럼 먹기가 쉽고 그렇죠. 오므라이스 자체로 외국에 있는 오믈렛을 네. 이제 라이스를 넣어서 일본식 오므라이스. 퓨전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과 같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점에 또 두 번째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숨은 의미가 사실은 있거든요. 물론 뭐 일본에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2차로 오므라이스 식당을 간다라고 네, 네.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그 일본이 식민사관들 있잖아요. 네. 주장해왔던 대한민국의 일제 강점기를 인정 안 하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늘 뒤따라오는 단어가 그 당시 조선 그 당시 그 우리를 근대화시킨 게 일본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억울하다. 지금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대화의 상징 이런 음식점을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격에도 맞지 않아요. 그 형식과 격에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갔을 때는 최고의 경호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식당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전에 공개하면서 일본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봐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의 근대화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이렇게 일본을 또 홍보하고 네. 우리에게 굽히고 들어왔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상회담의 격식 자체가
돈가스의 발상지 이런 데 가는 것 자체가 아주 부적절하게 보이고요. 네. 뭐 1차로 가는 음식점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기빈만찬 장소로서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갖추어지지가 않았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음, 다음 날 하는 행사들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격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실무회담이라는 핑계로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런 형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내용 면에서도 사실 뭐 기대할 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 다 이제 네, 내주고 오는 게 네,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본 네, 요미우리 신문이 윤 대통령 음, 인터뷰를 지면에 실었는데 네, 9면에 걸쳐서 9페이지에 아, 걸쳐서 예, 실었어요. 예, 이것도 참 이례적이고 이렇게 많이 실은 걸 보니까 일본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강제동원 피해 이제 배상 문제, 제3자 네, 변제 방식 이거 일본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도 높게 언론이 평가해서 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일본 자민당 참의원도 일본이 완성이다. 네. 그런 일본이 완성이란 것은 우리가 완패라고 이미 발표도 하고 했었잖아요. 음,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도 일본 언론에 보니까 한 5% 올라간 것 같아요. 5% 정도. 우리 덕분에 올라가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제징용 해법 이런 거에 대한 조치로 네. 올라간 걸로 보이는 반면에 우리 아,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또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일본 국민들도 이것이 일본의 완성이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고 음,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굴종적이고 네.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존심이 손상되고 음, 그래서 내용 면에서도 사실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음, 지금 유추해 보면은 크게 거둘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사과와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이잖아요. 음, 사과의 배상은 전범기업이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단지 뭐 전범기업이 필요하면은 돈을 내서 장학생 장학금으로 이렇게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외무상이 그 강제징용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투도 나오기 그 얘기까지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걸 전범기업이 배상금을 우리 재단에 낼 이는 만무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과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수준을 낮추었어요. 기존 음, 내각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은 아, 인정하겠다. 네. 그런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오는 통렬한 반성 네. 뭐 이런 것들을 기시다 총리의 입으로 그대로 통렬히 반성하고 뭐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라면은 그래도 조금 난데 그게 아마 아니죠. 그게 아니고 과거 내각에서 이루어졌던 이것을 개성합니다 정도로를 사과로 받아들일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이 컵의 물의 음, 반은 자기가 채웠는데 네.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줄 걸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채워줄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음, 대승적 결단을 우리가 했는데 정보에 따르면 일본이 이제 반응이 글쎄요 국민들이 원하는 반응도 안 나올 뿐더러 이 정부 안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 여론과 반대 여론이 과반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아까 요미우리 신문 보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년기의 아버지 따라 도쿄에 왔었다 이런 뭐 박스 기사도 사회면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 이 당시 이제 윤 대통령 부친이 도쿄에 대학을 다녔던 경제학자였고 가족들이 방일해서 했는데 거기 참 아버지 찾아갔는데 이런 얘기 했답니다. 일본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선진국답게 깨끗했다. 일본 분들은 정직했다. 모든 일을 정확하다는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또 박스 기사로 해서 잘 보이게 뭐 실었다라는 또 국내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제 동원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제는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박진 장관이 얘기를 네. 했는데 예. 내각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쭉 뭐 가까운 내각만 봐도 아베 정권 어땠습니까? 네. 아베 정권은 아베 더 정권 우경화돼 있었잖아요. 됐죠. 예, 예. 근데 뭉뚱그려서 내각을 다 계승한다고 하면 아베 정권 계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확실히 내각을 얘기해야 될것 개성한 같아요. 거는 거기 네. 또 어떤 내각은 그나마 오부치 선언 정도 했던 적도 있지만 있죠. 대다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특히 아베 음, 정부에서는 더욱더 우경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개성한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기시다의 입으로 현재 일본이 반성하고 또 사과한다라는 거를 새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발전된 표현으로 좀 네. 더 통렬한 좀 더 반성을 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가 들어가야 사실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또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4년 동안 치열한 이렇게 외교 전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은 안 되는 거죠. 대충 그리고 또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은 네. 전쟁 범죄가 합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은 역사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고 또 제대로 못 되면은 비판도 하고 네. 해야 되는 지점이죠. 네. 내일 그다음에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상황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최소한 4가지는 회담의 내용에 포함시켜라고 최소한 4가지. 예, 요구를 네,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것 사실은 수출 규제하면서 또 지소미아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렇죠. 연결돼 벌써 있죠. 이미 지소미아 정상화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일본 수출 규제를 받아내고 정상화해라. 첫 네. 번째 조건이. 아, 두 번째가 사실 우리 국민의 생명과도 안전과도 관계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곧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 배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라.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배출된다면은 네. 우리 동해나 남해나 이런 데 다 오염수가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수산업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장하고 또 무분별한 도발을 하죠. 초계기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네. 사실 이 말 속에는 초계기 사과까지도 일부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다로 남쪽에 있는 7강구 질광. 점유권을 의제로 삼아라. 7강구 문제가 이제 또 아마 조만간에 불거질 확률이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우선 국익을 위해서 이걸 의지하여서 선점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것이 일본과 중국 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주도권이. 그래서 이것을 의지할 것 4가지를 제기했는데 네. 글쎄요, 이걸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네.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진정으로 윤석열 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4가지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야 되겠죠. 네, 최소한 4가지는 주장을 하라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이 문제는 미국이 뒤에서 네. 좀 빨리 친하게 지내라 압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죠. 뒤에는 미국이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죠. 사실 미국은 20년 전부터 네,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협력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2000년 초반에 중령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군사 외교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때 한미 회담을 군사 회담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것이 네, 한미일 협력 강화.
근데 그러면 그 당시는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는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 이런 설명을 하고 네. 우리 독자적인 노선을 계속 갔었던 거고요. 아하.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 한 4, 5년 전에도 네. 그 당시 브룩스 사령관이나 미군들은 또 미국 고위급들은 한미일 군사협력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왜 그렇군요. 그렇겠어요? 2000년 이후에 네.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그전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 그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고 일본 미국까지 침범을 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묶어놨고 그런데 2000년 넘어서부터 중국이 부상하다 보니까 미국이 골치가 아픈 겁니다. 미국 혼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없으니 네. 일본과 같이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을 견제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본인들의 군사 대국화도 필요하고 곧 2000년부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하면서 네네. 한미일 강화하라. 그런 면에서는 한일 관계를 좋게 해라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네. 그때 저는 줄기차게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그렇고 중령 때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한미일만 협력을 강화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네. 이것은 한미일이 강화가 되려면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은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가 일본이 제기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근데 한일 관계는 조금 개선되다 보면은 또 일본이 우리의 염장을 지르잖아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 하고 네. 역사를 부인하고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1945년 이후에 계속 해온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는 수면 밑에 내려놓고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일본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운 거고 일시적으로 개선되더라도 다시 나빠진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저는 항상 요구한 게 있어요. 미국 너들은 한미일 협력만 강화하라 하지 말고 미국의 역할을 똑똑히 해라.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요. 네. 일체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그러지 말고 너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라.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서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일본의 압력을 좀 많이 열라. 네. 그러면은 풀리는데 너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고. 한미일만 강화하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역대 정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켜온 원칙이 있었어요. 미국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가 한일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인 투트랙으로 하겠다 해서 역사와 영토 문제는 다른 트랙으로 네. 경제 협력은 다른 트랙으로 하면서 원칙을 지켜왔는데 예. 윤석열 정부만 들어와서 이 원칙을 다 허물어 버리고 굴종적이고 굴욕적이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여론도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에 성과로 엄청나게 홍보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내면에는 이러한 제가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네. 다시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일어나겠죠. 그럼 다시 더 안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것은 네. 신중하면서도 큰 원칙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도 버렸고 신중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 네. 역대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 못한 것을 내가 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조급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조급하다. 네. 자, 이 내일 정상회담 이후에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이 사안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